예, 장관님, 이제 올해도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남북 정상이 연내 실현하기로 합의한 것이 우선 종전선언이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사실상 연내라고 이렇게 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연내 지금 실현됩니까? 일단 연내 실현을 저희가 그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만약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천명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발전에도 큰 동력을 만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북 관계, 미북의 협상이 잘 돼서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 좋겠지만 설령 그 점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만큼은 꼭 연내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또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충실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이건 역사적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이 각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매우 성급하고 또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소모적인 정치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또 국민적 합의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과는 달리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23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정부의 논리가 매우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해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체결 주체가 과연 국가만이냐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국가 이외에도 국제법 주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국제법 해석상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지금 제가 저기다 띄워놨는데요. 92년 당시 통일원, 즉 정부죠. 정부가 발간한 남북 기본 합의서 해설에서도 보면은 국제법상 조약은 그 다음 제일 밑에 줄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분당국을 구성하는 정치 실체 등 국가 유사 단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조약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적어도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헌법상으로 보더라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남북한 관계의 어떤 특수성 그런 것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2005년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법 남북관계 발전법이 채택이 되었고 그 법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21조 3항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이런 취지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에 현재는 맞춰서 저희가 그러니까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른 동의는 얻도록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라는 뜻인가요? 뭐 필요가 없다 있다보다는 어쨌든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저는 헌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헌법상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해소하는 그런 가장 좀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납득이 이렇게 되지 보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을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헌법의 조약의 개념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여러 특수성을 뭐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비준을 한 다음에 이건 뭐 별 관계 없다. 심지어는 청와대 대변인의 첫 발표는 이거는 남북관계 북한은 헌법상 우리 국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조차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런 설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헌법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서 뭐 그럴 수는 이 부분을 판단하는 있겠습니다만은 것이, 적어도 뭐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두 합의서가 정치적 선언의 의미는 뭐 그래도 그것도 무게가 작지 않죠. 그러나 법적 효력은 부여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정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21조에 이렇게 비준과 비준 동의 절차를 둔 것은 남북 간 합의의 어떤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것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어도 아닙니다. 전 정치적 선언으로서 무게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점은 좀 더 남북관계 발전법을 저희가 채택을 할 때 당시 국회에서 그 기본적으로 발전법을 채택하는 취지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측면이 그렇다고 뭐 바탕에 그런 깔려 있는 측면이 걸로 이해하고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입법이라는 것이 국회조차도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발전법이 헌법이 말하자면 규정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권을 입법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하지만은 역시 법적 효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스스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두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정부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모두 4.27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세부 합의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 선행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두 후속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마차를 말 앞에 둔다. 뭐 서양에서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바로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비준 동의가 없으면 판문점 선언도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지요? 예, 뭐 법적 실효성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의 비준 동의가 안 된다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부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합의로서 정치적 선언으로서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그걸 또 저희가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은 뭐 그러면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어쨌든 볼수 법적 효력은 있겠습니다. 발생하지 못한다고 동의하셨군요.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후속 합의의 성격인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도 적어도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못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판문점 선언의 그 완전히 부속 합의서라든가 그것만을 이행하기 위한 합의서가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이나 군사 분야 합의서는 또 별개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지 독자적인 성격이 않겠습니까?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 성격에 있는 부분은 독자적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후속 합의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으면은 당연히 세부 합의도 법적 효력이 없어야 되지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두 합의서, 그러니까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측면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는 것이 비준 절차를 거쳐서 이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